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원 TV의 배정원입니다. 이번 주는 발렌타인데이가 끼어있는 주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옷도 빨갛게 입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으로 초콜릿을 주실 상대를 정하셨나요? 외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는 연인이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나 혹은 여자를 사로잡는, 그리고 선물을 줌으로써 나에게 관심을 이렇게 끌게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뭘 통해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솔로 지옥이라고 하는 매칭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었고요. 어쨌든 제가 그 프로를 보게 된 이유는 MZ세대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점을 좀 더 유심히 보나, 어떻게 연애의 방식이 바뀌었나를 보려고 좀 유심히 봤어요. 근데 보면서는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구성 자체는 서바이벌 게임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무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뭐 밥도 그 안에서 빵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냥 아주 2차 가공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고, 그 외에는 이 사람들이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만약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했다면 좀 더 왜 생존 게임 같은 그런 방식으로 남자들이 뭐 먹을 것도 구해온다든지, 불을 피워야 된다든지, 혹은 뭐 집을 지어야 한다든지, 뭐 비가 막 와서 그걸 피해야 했었다든지,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남자들의 유머 감각이 좀 필요했다든지, 이러면 현실에서 보는 여자들이 남자를 보는 조건들, 뭐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어떤 능력, 그리고 또 그 생존 능력, 좀 더 아주 이렇게 생생한 그런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고르는 게임이 됐었을 텐데, 이거는 뭐 정말 그야말로 외모로 끝장을 봐라, 뭐 이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 출연자들은 막 하루에도 여러 번 옷을 갈아입고, 남자들은 그 막 이렇게 전부 다 우통을 벗고 초콜릿 복권을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어요. MZ세대인 한 젊은 어린 대학생들한테 보라고 했더니 너무 박탈감이 느껴져서 못 보겠어요. 그 몸매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막 이러고. 그 남자 출연자, 여자 출연자들의 그 외적인 조건이, 외모적인 조건이 너무 출중해서 실제로는 정말 그것만 보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왜 어필하는 이런 성적 매력과 기술로 매칭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보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정말 눈길을 끌었던 그 한 여자 출연자가 있었죠. 뭐 외모를 예쁘게 가꾸고 그 뜨거운데도 허물어지지 않는 화장을 보여줬던 여자 출연자이기는 한데, 그 여자 출연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보면서 계속 손뼉을 쳤어요. 도사구나, 도사야. 막 이렇게 손뼉을 쳤는데,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5명의 남자, 나중에 이제 1명이 더 와서 6명이 되었는데, 이 6명의 남자 중에 50%인 3명을 정말 쥐락펴락 했거든요. 그래갖고 전부 다 그 여자만 바라보고 아무데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 나머지 3사람은 그 자기가 맞는 이상형이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은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그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미국의 글래머닷컴이라는 여자들이 보는 매거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라 반스라는 기자가 얼마 전에 남자를 유혹하는 몇 가지 몸짓,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하고 왜 관계를 맺을 때, 특히 이성 간의 관심이나 호감을 나타낼 때 보이는 유혹의 몸짓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짓의 언어를 알면 남자도 여자도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첫 번째는 좀 많이 웃으라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상대를 자꾸 보라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를 주시하라는 거죠. 주시하고, 볼 때 어떻게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얘기할게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뭐냐면
손을 잡거나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스킨십. 그러니까 뭐 옷에 뭐가 묻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떼준다든지 혹은 왜 이렇게 옷깃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그냥 좀 바로 잡아준다든지 이런 일을 그냥 아주 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네? 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이건 아마 바꿔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자의 옷에 뭐가 붙었을 때 이렇게 살짝 떼어주는 그런 남자라면 한번 이렇게 돌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는 중앙에 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어디에 앉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앙에 앉아야 시선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마음에 드는 목표를 정했으면 항상 집중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해줘야 유혹에 넘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걸 알아채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그녀가 굉장히 지그시 바라보더라고요. 지그시 바라보고 모르겠어요. 편집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이 별로 없는데 말을 할 때는 누군가 왜 상대를 이렇게 찝어갖고 말을 하지 않고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이렇게 그냥 말을 툭 던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대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쌀을 얼마나 씻을까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쌀을 얼마나 씻을까요? 이게 아니라 쌀을 얼마나 씻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많아요, 적어요, 얼마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녀한테 첫인상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그때부터 이거 좀 분발해야 되겠는데 이런 긴장감을 좀 주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녀가 참 고단수였던 게 던지는 말마다 믿기더라고요. 말은 많이 없는데 그 던지는 말이 이렇게 믿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 여자가 굉장히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새를 안 줘요. 저 여자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매력 있는 저 여자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나도 집중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새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는 거의 얘기를 못했어요. 그 여자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느라고. 그리고 한 남자는 심지어 자기를 강아지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 그 여자가 오기만 기다리는, 주인만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남자한테 주도권을 다 주지 않아요. 보통 이제 물어보잖아요. 왜 나를 뽑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누구씨가 웃는 모습이 좋았어요 라든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여자는 뭐 오빠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먼저 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몸을 달고 있지 않아 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왜 먼저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웃는 모습이 좋았어. 그러면 이 여자는 그럼 나도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아가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여인 가운데 자기 이상형이 없다. 그래서 어쩌면 더 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별로 뭐 하나 잡으면 다행이고 뭐 다 마음에 안 들지만 나한테 하는 걸 봐서라는 어떤 그런 게 한 발 빼면 좀 다가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을 하지만 좀 여지를 남겨요. 좀 생각해 보겠다. 누굴 좀 만나겠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여자의 마음을 잡으려면 좀 더 노력해야 돼. 그리고 다른 남자가 저 여자한테 매력 어필을 하는 것을 계속 긴장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호감을 밝혀갖고 그 남자가 막 몸이 다니까 호감을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난 누구가 좋은데. 그리고 그게 보이잖아, 여자들끼리는.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그 남자한테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확보를 해두는 거죠. 어장관리를 아주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어디에 꽂히는지를 알아요. 마음에 드는 첫인상에서 마음에 들었던 사람을 에게 쪽지를 보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환한 미소가 좋았어요. 오늘 열심히 일해서 보기 좋았어요. 인상적이었어요. 뭐 오늘 날씨가 누구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는 뭐라고 썼냐면 오빠 이렇게 썼어요. 남자들은 왜 오빠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참 너무 이상한 게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사실 오빠라고 그러지 않고 왠지 좀 수직적인 그런 어떤 관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선배들을. 그런데 요즘 남자들 보니까 오빠라고 불렀어야 했더라고. 60대가 넘어도 오빠 이러면 막 눈에서 꿀이 막 흐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렇게 오빠? 이 얘기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부산 사투리.
이제 자기가 부산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 부산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이제 상대가 뭐 난 사투리 쓰는 여자 좋던데 뭐 사투리 배우고 싶던데 이러면 그때 오빠야 뭘 알고 싶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자가 정말 이렇게 홀딱 빠지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매칭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촉이 좋아갖고 저 여자가 저 남자한테 지금 유혹하고 있구나를 아는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나를 유혹하는지 그리고 남자를 유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때 한번 배워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렌타인데이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